1995년 봄 저는 25살에 전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전주 토박이다. 며느리도 전주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저에게 전주는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그해 추석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비빔밥을 만들어 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시어머니는 한 입 드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비빔밥이냐?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왜 저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것, 전주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밥이 질다, 매일같이 듣는 짧은 지적들. 저는 그 말들에 상처받았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왜 나무라시는 걸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멀리 하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왜 노력해야 하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0년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애가 몸이 약합니다. 빈혈도 있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조리 잘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말리셨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색했으니까요.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묵묵히.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2005년 가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지쳐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는 것이,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는 것이. 병실에서 깨어나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거 다 안다. 내 성격이 그렇다. 말로 표현을 못한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다. 내 몸이 약한 게 걱정돼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할머니도 그러셨다.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는 게 전주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지만 난 실패했다. 너는 끝내 내 마음을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알려주고 싶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변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빈혈 있지? 이거 먹어라. 감기 조심해라. 머리 빠진다고 했지. 이게 좋다더라. 짧은 말씀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렸다. 억지로 가르치면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 전주 며느리는 강요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먼저 늙어버렸구나. 저는 그때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이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툰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해 겨울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두 여자로 대화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06년 겨울 시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부터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왔다. 서울 처녀라 몸이 약해 보인다. 사돈말로는 빈혈이 있고 감기도 자주 걸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비빔밥을 만들었다. 재료가 너무 적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직접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다. 며느리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또 감기에 걸렸다.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인다. 걱정이다. 며느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한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일기장은 온통 저 걱정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저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프고 말았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10년 동안 차갑게 대했지만 사실은 며느리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할머니도 그러셨다. 전주 며느리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 며느리는 끝내 내 마음을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전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건강하길 바랐는지. 빈혈, 감기, 피로, 하나하나 다 신경 쓰였다. 며느리가 웃으면 기뻤고 아프면 내가 더 아팠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전주 며느리가 되라는 말도 미워서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어서였다. 내 딸처럼 아끼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난 표현을 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차가움 뒤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일요일 가족들에게 전주 비빔밥을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30가지 재료를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이건 빈혈에 좋다고 하셨지. 이건 기관지에 좋다고 하셨지.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며느리 건강해야 한다.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비빔밥을 비비며 저는 웁니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제 딸이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빈 의자를 보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생각나서. 할머니가 이거 가르쳐 주셨거든. 사랑하는 법을.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전주 며느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없는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비빔밥은 제게 이제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 시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정말 알아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합니다.